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운행구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웨이모는 오스틴에서의 서비스 지역을 기존 약 96에서 약 233로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웨이모는 도시 곳곳을 더욱 넓게 커버하며 시민들의 이동을 한층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웨이모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100대 이상의 차량을 오스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웨이모의 이러한 행보가 테슬라 등 경쟁사로부터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오스틴의 제한된 지역에서 12대의 모델 Y 차량을 이용해 시범 운행을 한 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서비스 확장은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웨이모의 제품 관리 수석 이사인 슈에타 슈리바스타바는 오스틴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웨이모는 오스틴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애틀랜타 등에서 약 1,500대의 차량을 운영하며 자율주행 택시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워싱턴 DC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 주행거리가 1억 마일을 돌파했다고 발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에 맞서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섰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개월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웨이모와 달리 레이더 같은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대규모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규제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의 경쟁이 자율주행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받는 리비안이 미국 동부 해안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판매 거점 설립 소식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의 주가는 전일 대비 6.20% 급등하며 13.70달러에 마감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리비안이 미국 남동부의 주요 도시인 애틀랜타에 500명 규모의 판매 거점을 구축한다는 공식 발표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애틀랜타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꼽히며 이곳에 판매 거점을 설립함으로써 리비안은 미국 동부 해안 전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새롭게 건설 중인 조지아 공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산과 판매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리비안은 애틀랜타 판매 거점이 2025년 말 문을 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거점은 남동부 시장을 겨냥해 현지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 거점은 단순한 차량 전시 및 판매를 넘어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리비안은 애틀랜타 거점이 미국 내 다른 지역 확장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전기차 시장 내 리비안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안의 이번 결정은 더 저렴한 가격대의 차세대 R2 및 R3 차량 출시를 앞두고 이뤄졌다. 신차 출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를 예고하며 리비안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 리비안은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고객층을 넓히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특히 R2와 R3는 기존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리비안은 애틀랜타 거점을 중심으로 차세대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리비안의 애틀랜타 판매 거점 설립은 단순한 지역 확장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동부 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차세대 R2 및 R3 모델의 성공적 출시와 맞물려 리비안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리비안은 생산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다양한 과제도 안고 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면 리비안은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우버가 전기차 생산업체 루시드,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누로와 협력해 로보택시 운영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는 자사 또는 제3의 협력업체가 누로의 자율주행 기술인 누로 드라이버가 탑재된 루시드의 SUV 그래비티를 구매해 차량 호출 네트워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루시드와 누로가 개발한 로보택시 시제품은 이미 누로의 라스베이거스 폐쇄트랙에서 테스트 중이며 우버는 내년에 미국 주요 도시에서 첫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향후 6년간 최소 2만 대의 로보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버는 루시드와 누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데 루시드에는 3억 달러를 투자해 그래비티 차량에 누로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조립 라인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버는 미국 피닉스, 오스틴, 애틀랜타, 아부다비 등지에서 앱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와 완성자 제조사 등 10건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웨이모와 폭스바겐 미국 법인도 기존 파트너입니다. 이번 주 초에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 바이도와 협력해 미국 외 여러 시장에 로보택시를 도입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우버가 더 이상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외부 전문 기업과의 협력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였던 트래비스 켈러닉 시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자율주행 화물차 스타트업 오로라 이노베이션 등 기존 투자 기업 지분을 매각해 무인차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해왔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테슬라도 최근 오스틴에서 예고했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일론 머스크 CEO는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버와 누로는 2022년 음식 배달 로봇 프로젝트로 처음 협력했으며 2023년 누로는 자체 차량 개발을 중단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미국 내 몇 안 되는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인 루시드는 고객을 추가 확보했고 두 번째 모델 그래비티의 생산과 출고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올해 생산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2만 대로 잡고 있으며 마크 빈터호프 임시 CEO는 우버가 그래비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자사 공장에서 직접 통합할 수 있어서 루시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인도 이후에는 누로의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탑재되며 빈터호프는 그래비티의 자율주행자 활용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논의 중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빈터호프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력이 전기차와 라이선스 사업을 넘어 기술 리더십 확대의 첫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6년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빈터호프는 루시드가 자율주행 및 운전자 보조 기술 개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주에는 자체 소프트웨어의 핸즈프리 주행 및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샤오펑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전문 자회사인 샤오펑 에어로트가 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샤오펑은 지난 17일 중국 SNS 플랫폼 웨이보를 통해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1억 달러를 추가 유치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8월 확보한 1억 5천만 달러의 시리즈 B1 투자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허샤오펑 샤오펑 그룹 회장 겸 CEO는 모듈형 비행자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의 양산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며 곧이어 더 많은 소식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펑 에어로트는 이미 2021년 10월 시리즈 A에서 5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B 투자는 그간 이어져온 기술 개발과 사업화 준비의 결실이며 향후 IPO를 앞둔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샤오펑 에어로트는 지난 6월 도이치뱅크 출신의 금융 전문가 두차오를 첫 최고 재무 책임자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IPO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두 CFO는 홍콩대 출신으로 도이치뱅크에서 10년간 다수의 글로벌 IPO와 M&A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당장 IPO보다는 기술 개발과 생산 체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샤오펑 에어로트는 2023년 10월 기술 발표회에서 수직 이착륙 전기 비행체와 모듈형 비행차라는 이중 전략을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듈형 비행차는 비행 유닛과 이를 지상에서 운반 충전하는 모차량으로 구성된 독창적 설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 자오더리는 지난해 9월 3일 기자회견에서 이 모듈형 비행차를 2026년까지 양산 출시할 예정이며 예상 가격은 200만 위안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비행자 전용 생산 공장은 2024년 10월 착공돼 올해 4분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1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샤오펑 에어로트는 본격적인 상업 판매 체제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샤오펑 에어로트는 비행자 개발을 시작한 2013년부터 2020년 공식 법인 설립까지 기술력과 자본, 인력을 꾸준히 축적해왔으며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IPO와 실제 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판도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